그래서 하여튼 뭐 이게 전반적으로 그렇고 이거 뭐 좀 더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요 강의를 들으려면 여러분들이 뭐 몇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 통신공학을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그 2학년 2학기에 예, 이 응용수학이라는 과목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시노미 시스템이지. 이 응용수학 우리 과에서는 응용수학이라고 그러고 이제 원래 보통은 시노미 시스템이라 불러. 근데 뭐 하여튼 마침 홍길동처럼 뭐 호부 효용을 못하듯이 이게 시노미 시스템이라 하지 못하고 응용수학이라고 우리는 좀 해서 지금 공학 인증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걸 좀 알아야 돼 이게 응용수학이 지금 우리 통신공학을 하려면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떤 이 그러니까 정보를 주려면은 정보가 지금 전기 신호를 주는 거잖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아까 내가 통신이라 정보를 주는데 정보가 보내는 측에서 받는 측으로 이렇게 되는데 응? 정보를 저 봅시다. 이게 보내는 측을 TX라고 그래. 트랜스미터라고 그러고 RX 이렇게 되는데 이걸 이제 정보를 전달하는 거야. 정보를 전달하는데 정보를 그냥 우리가 말로 통해서 전달하죠. 강의처럼 전달할 수도 있지만은 보통 우리가 이게 뭐 정보를 이게 전기 신호를 이용해서 이용을 하거든. 전기 신호를 이용하는데 이 전기 신호를 이용해서 이제 TX에서 RX로 이 정보를 전달하는 거야, 이게. 근데 문제는 이 전기 신호가 눈에 잘 보이지가 않는다고. 이게 잘 안 보여,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리고 눈에 보인다 하더라도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신호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해석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배웠던 거는 뭐냐면은, 타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타임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을 하는 방법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어떻게 하냐면, 시간적 해석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배우는 거야. 대부분 그 뭐 회로 이론이나 아니면 뭐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뭐 뭐 물리에서 배웠던 것들 다 그런 것들 다 시간적 해석이야. 이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보면은 시간적 해석이라고 하면은 뭐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봤던 이 보면은 이 그래프에서 2차 평면상에서 x축이 t로 돼 있었다고 대부분 다. t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어떻게 되는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v 볼테지를 본다든지 커런트를 본다든지 뭐 그 다음에 뭐 파워를 본다든지 뭐 에너지를 본다든지 뭐 이렇게 t에 대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이게 시간적 해석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 못지않게 우리 전자과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주파수 해석이라는 게 있어요. 주파수 해석. 그 주파수가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주파수라는 건 사실 1초에 몇 번 흔들리냐 하는 것들인데 그게 보면은 뭐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이게 통신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게 타임이 아니라 F축으로도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뭔가 흘러갈 때. 그래서 이 주파수 해석이라는 걸 배운 게 이게 응용수학, 신호 시스템에서 이거 푸리에 트랜스폼을 통해서 배웠거든. 푸리에 트랜스폼이라는 거, 이게. 배웠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거의 대부분에 써먹을 거예요. 물론 시간 해석도 중요해요. 이게 둘 다 중요한데 이거 1번도 중요하고 2번도 중요한데 특히나 우리한테는 2번이 좀 더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니까 이 주파수 해석을 통해서 이 안 보이는 이 신호를 이 현상들을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먼저 뭐라 하지 뭐 하여튼 이 먼저 배워야 되는 이 과목이고 하여튼 뭐 그런 거고 그래서 혹시 여기 이번 강의를 신청한 학생들 중에서 만약에 뭐 내가 뭐 이게 응용수학을 잘 안 들었다 라고 하면은 약간 좀 어려워 이게 응용수학을 잘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좀 하고 아니면은 뭐 잘 모르겠다. 지난 학기에 해서 잘 모르겠다 하면 내가 이번 학기 이 강의 시간 처음 몇 시간 동안
우리가 이 신흥 시스템 응용 수학에서 했던 걸 좀 약간 뭐 이렇게 계략적으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좀 배우든지 아니면 이걸 처음 배워가지고 좀 힘이 들어. 근데 지난번에 들었는데 뭐 잘 이해가 안 됐다. 아니면 뭐 지난번에 작년에 들었는데 지난 학기에 이 수업을 들었었는데 뭐 이게 까먹었다든지 아니면 뭐 이거 좀 그때 정리가 안 돼서 이번에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리 차원이지 뭐 내가 디테일하게 막 들어가서 뭐 이걸 설명하지는 않을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게 좀 필요하고 잘 모르겠다. 그걸 들어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내가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 뭐 내가 뭐 돈 벌려고 한 게 아니라 뭐 이거 강의하고 나면은 늘 유튜브 채널을 올려놔. 그래서 그 유튜브 채널에서 내가 뭐 그걸 알려줄 테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작년 그 2020년 2학기 이게 응용수학 강의를 내가 아직도 오픈해 놨으니까 거기 가서 한번 좀 보도록 해요. 보면은 훨씬 더 나을 테니까. 하여튼 뭐 이게 전반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뭐 일단 또 평가를 또 해야 되니까 평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합시다. 그래서 보면은 뭐 내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알겠지만은 내가 이 출석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해요. 출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출석을 세 번 이상 빠지면은 뭐 그냥 뭐 예를 들어 뭐 중간고사 100점 맞고 기말고사 100점 많아도 F야 그냥. 그래서 뭐 나는 시간을 잘 못 치겠다. 그래서 내가 보면은 매일 수업 시간마다 거의 대부분 출석 체크를 따로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F고 세 번 빠지면 F고 그 다음에 만약에 지각이다. 지각은 뭐 내가 이 출석을 부르는 시간이 있어. 처음에 시작할 때 한 5분 한 2, 3분 내로 출석을 부르는데 그때 안 하면 지각이야. 그냥 뭐 3분 뒤에 와서 뭐 이거 출석 다 불렀는데 뭐 와서 뭔가를 한다. 이것도 다 지각이야. 그래서 웬만하면 좀 빨리 오라고. 그래서 지각하면은 뭐 2분의 1 결석으로 해서 뭐 지각만 출석 한 번도 안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각을 뭐 예를 들어서 지각을 한 세 번 하고 뭐 결석을 두 번 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은 이분 결석이 이게 결석으로 하면은 이게 결석으로 치면은 결국 2 더하기 3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이게 3이 넘어가면 안 되거든. 그럼 이거 뭐 3.5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거는 F야. 이렇게 된다고.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근데 뭐 내가 뭐 얘기하는 건 아직까지 3학년 과목에서 한 번도 F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 뭐 그건 걱정하지 말고 그냥 웬만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뭐 그러면은 뭐 그런 건 여기서 제외시켜 주는 거야 뭐. 그런 건 어쩔 수가 없으니까. 하여튼 그 임의로 빠졌을 때 근데 그 전에 얘기를 해야 돼. 뭐 뭔가 내가 뭐 신상에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이 수업을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반드시 먼저 얘기를 해야 돼. 뭐 끝나고 나서 나한테 얘기하면은 그 카운트 안 해줘 그거는. 그러니까 먼저 어, 하면은 이제 여기서 제외시켜 주는 거야. 예. 이 출석으로 인정해 준다고. 인정해 주니까 먼저 좀 얘기를 좀 하도록 하고 하여튼 요렇고 뭐 이건 뭐 한 번도 걸리는 사람 없기 때문에 내 생각에 뭐 아무도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냥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이제 건데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이 평가 나중에 뭐 A, B, C로 나와야 되니까 원래는 내가 이제 출석하고 중간고사 기말 그 다음에 뭐 숙제 이렇게 하는데 보통의 경우는 내가 이제 출석 10%뭐 이거는 뭐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 이게 세 번 안 빠지면 다 똑같아.
뭐 내가 한 번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뭐 두 번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다 똑같아요. 그냥 100점, 출석은 100점이에요. 그러면 거기다가 뭐 중간고사 35% 뭐 플러스 기말고사 35% 하면은 요거 뭐 한 20%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70% 80% 이렇게. 그래서 숙제도 이게 좀 중요하니까 숙제 내가 거의 매일 내줘. 그러니까 뭐 요것도 좀 해야 되고, 요거는 둘 다 시험을 볼 수 있을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두 번 다 시험 볼 수 있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혹시 작년처럼 뭐 코로나 계속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뭐 중간고사를 못 본다, 아니면 기말고사를 못 본다, 한 번 뭐 기말고사는 반드시 봐야 되는 거고 중간고사를 못 본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건 뭐 둘 다 가능할 때 가능한 경우에 이렇게 되고, 만약에 안 된다, 뭐 중간고사를 못 봤다, 그러면은 이제 뭐 좀 이게 10% 이거 하고, 그다음에 이게 뭐 한 60% 할까? 60% 30% 요렇게 이렇게 뭐 기말고사만 가능하다면 요렇게 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뭐 거의 내가 출석은 뭐 출석 부르는 시간이나 뭐 퀴즈를 자주 보거든. 그래서 뭐 퀴즈, 그러니까 퀴즈가 뭐 이게 출석 대용으로 쓰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출석 대신으로 어, 퀴즈, 지난 시간에 있었던 걸 퀴즈로. 근데 뭐 이거는 퀴즈는 점수로는 안 들어가고 주로 출석 체크용으로만 쓰니까 얼마만큼 학생들이 좀 따라하고 있는지 내가 그냥 그 체크용으로 쓰니까 이 보고 뺏길 필요는 없고,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좀 퀴즈로, 대부분 퀴즈로 대체하고, 뭐 특정한 날에 뭐 다음 시간에는 뭐 내가 배운 게 없으니까 뭐 퀴즈를 볼 수가 없으니까 출석하면 보겠지. 출석으로 부르겠지. 그러니까 대부분은 퀴즈로 대체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 그리고 뭐 교재는 뭐 이게 김명진 교수님이라고 뭐 매트랩 실습과 함께 생능 출판사라는 데서 나오는데, 이건 내가 보여줘야 되겠네. 잠깐만. 비디오를 켜서. 요 책은 요렇게 돼 있어, 이게. 그래서 요 아날로그 및 디지털 통신 이론 이렇게 돼 있는데, 매트랩 실습과 함께 배우는 요 책으로 할 거고, 그래서 뭐 요걸 좀 이해를 하고 뭐 시작하도록 합시다. 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기 들어갈 건데, 이번 학기에 뭘 배우느냐 전체적으로 뭐 좀 이렇게 되고, 내용은 처음에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처음에 이제 우리가 배우는 내용을 좀 요약해서 좀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걸 할지를 좀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야. 이번 학기에 배우는 내용. 첫 번째로 이제 시놈 시스템 요약을 할 거야. 요약. 이건 좀 예전에는 좀 약간 길게 해서 내가 이걸 다시 막 설명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는 좀 빨빨 넘어가고 뒤쪽을 좀 자세히 하려고. 그래서 뭐 신호미 시스템 요약이라 하면은, 신호미 시스템이라 하면은 뭐 다시 얘기하겠지만 결국은 신호미 시스템에서 했던 게 크게 보면 네 가지 정도 있다. 네 가지. 이제 시그널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를 했었지. 신호가 뭔지, 신호에 대해서 주로 뭐 타임 도메인 시그널인데, 뭐 여기서 중요한 것들이 뭐 델타 시그널, 델타 펑션, 그 다음에 뭐 유닛 스텝, 그 다음에 뭐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 그 다음에 뭐 렉탱귤러, 뭐 요게 뭐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이 결국 코사인 2파이 ft 또는 뭐 사인 2파이 ft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보면은 뭐 렉탱귤러, 그 다음에 뭐 싱크 펑션, 뭐 요 정도. 아니면 뭐 이게 임펄스 트레인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델타의 t 마이너스 nt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신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보면은 두 번째로 이제 신호 시스템에서는 아마 이것도 내가 좀 강의 자료 보면서 얘기를 할 거니까 뭐 요거 뭐
지금 저 사람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못 알아듣겠다라고 하더라도 뭐 너무 걱정은 하지 마. 다시 또 내가 이걸 강의 자료를 보면서 얘기를 할 거야. 빨리빨리 넘어가겠지만. 그래서 그 다음에 시스템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던 게 뭐냐면은 보면은 이게 LTI가 뭐냐? 리니어하고 타임 베리언트. 이게 뭐 굉장히 중요하지. LTI가 되면은 이게 리니어한지 타임 베리언트한지 요건 좀 다른 개념인데 리니어한지 그다음 타임 베리언트 요게 두 개가 합쳐서 LTI라고 그러는데 이게 되면은 뭐가 되는 거라고? 이게 되면은 아웃풋을 예측할 수 있다고. 아웃풋을 계산할 수가 있어. 뭘로? 컨볼루션이라는 걸로. 컨볼루션. 그래서 컨볼루션이라는 오퍼레이터가 이때 나오지. 그래서 LTI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떤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느냐 이게 진짜로 구현할 수 있느냐 하는 관점에서 보는 게 이게 코절이라는 게 있어. 코절리티. 예, 코절리티. 그래서 과학에서 코절이라는 원인이 있다는 말인데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는 말인데 코절하다는 건 대부분 다 시간에 관계된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역전으로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 한 게 먼저 일어나야 되고 그거에 의해서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는 걸 얘기할 때 우리가 코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간을 거꾸로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 타임머신 이런 거는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해. 그래서 코절이라는 거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스테빌리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스테빌리티가 안정적이라는 얘기니까 이게 뭐 기획과나 이런 데서는 다른 의미로 쓰일 수 있지만은 전자과에서는 뭐로 하냐면 BIBO라고 요 바운디드 인풋 바운디드 아웃풋 어떤 시스템이 스테이블하냐 안 하냐는 어떤 바운디된 인풋을 넣었을 때 아웃풋이 바운디드에서 나오느냐 요걸 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프리퀀시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프리퀀시에 대해서 하는데 이 프리퀀시를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프리퀀시를 해석하려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프리퀀시가 눈에 안 보인다고 눈에 우리가 뭐 이게 자바 신호를 뭐 본다고 해서 뭐 오실로스코프나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해서 이게 보이지가 않는다고 프리퀀시는 1초에 몇 번 흔들리는 정도를 나타내는 건데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어떤 특별한 툴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두 가지 툴이 있는데 뭐냐면 푸리의 시리즈라는 툴이 있고 그다음 하나는 푸리의 트랜스폼이라는 툴이지. 물론 푸리 뭐두 개가 거의 비슷한 거야. 그 푸리의 시리즈는 피리에딕한 거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푸리의 트랜스폼은 non 피리어딕 한 거에 할 수도 있고 피리어딕도 가능해. 물론 뭐 안 되는 것도 있긴 한데 뭐 여러분들이 하는 거에서는 대부분 다 돼. 다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요런 시그널 프리 트랜스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굉장히 많이 쓰게 될 게 우리 이 수업 시간에서 제일 많이 쓰게 되는 게 요 프리 트랜스폼이라는 걸 이제 굉장히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이건 뭐 모든 게 다 쓸 수 있으니까 프리퀀시를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했던 게 이게 이제 샘플링 시어리라는 거. 이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꿀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샘플링 타임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얘기를 했었어. 그때 하면서 뭐 FS가 2배 FM보다 더 커야 된다 뭐 이렇게 됐었는데 뭐 이거는 뭐 프리퀀시 영역에서 엘리어싱이 안 생기게 하도록 이렇게 하는 하여튼 요 얘기는 내가 처음에 한 3, 4시간 정도 걸쳐서 요 얘기를 쭉 할 거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 뭐 저 사람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라고 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는지 하지 말고 이 큰 틀을 보라는 거예요. 큰 틀. 여러분들이 이 수업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먼저 알고 들어가야지 그러면은 전체가 이 통신공학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알고 들어갈 수 있다고. 뭐 하는 건지. 그래서 큰 틀을 지금 보라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우리 할게 두 번째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상용화된 이제 라디오 시스템에서 보면은 이제 아날로그를 우리가 1학기 때는 아날로그 통신을 하거든. 디지털 통신을 하지 않고 아날로그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거의 지금 사용하는 게 거의 많이 없어. 왜냐하면 지금 뭐 다 디지털로 다 바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거의 보면은 뭐 라디오 방송 요런 정도에만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뭐 그래서 요 뭐 라디오 방송 게 남아 있는데 이 처음에 한 게 AM이라는 거예요. Amplitude Modulation이라는 건데 이 진폭 변조라고 그래. 진폭 변조. 앰플리튜드를 바꾼다 이 말이야.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말을 잘 알아야 돼.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번 학기에 하는 거에서 변조라는 말, 모듈레이션. 이 변조라는 말, 요 단어가 이제 핵심 키워드 중 하나예요. 변조. 뭔가를 변하게 한다라는 건 뭔가 알겠는데, 이 변조라는 게 뭐냐 하면은 뭐 정보를, 그러니까 내가 뭔가 전달이 되는 그 정보를 뭐 신호에 맞게 뭔가를 바꿔야 되는 건데, 그걸 바꾸는 방법을 뭐 변조라고 그래. 그걸 영어로는 모듈레이션이라고 그러고, 하여튼 이걸 앰플리튜드를 바꾸는 거야. 앰플리튜드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FM이라는 거. FM 뭐 라디오 방송 있잖아. FM. 이게 이제 FM인 프리퀀시 모듈레이션이야. 이거는 프리퀀시 모듈레이션. 이거는 주파수 변조라고 하지. 주파수 변조라고 해서 이게 프리퀀시 주파수 변조. 여기도 모듈레이션 다 들어가. 이게 다 모듈레이션이야. 뭔가를 변화하는 건데 뭘 변화하느냐? 앰플리튜드를 변화하느냐? 프리퀀시를 변화하느냐? 아니면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페이즈를 변화하느냐? PM. 이거는 PM이라고 해. 이거는 그 위상 변조. 그리고 페이즈. 요 그러니까 앰플리튜드를 변화하느냐, 이제 뭐 프리퀀시를 변화하느냐, 이거 페이즈를 변화하느냐, 이렇게 되는 요 세 가지밖에 없어. 그래서 뭐 아니 그럼 왜 앰플리튜드하고 프리퀀시하고 페이즈만 변화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것만 알면은 이거 뭐 당연한 얘기야 이게. 잘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날아다니고 있는 신호를 수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거든. 어떻게 나타낼 수 있으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여러분들이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고 뭐 내 눈에도 안 보이지만은 이 뭐 와이파이 신호나 블루투스 신호나 아니면 여러분들 쓰고 있는 LTE 신호나 5G 신호나 이런 신호들이 막 지금 날아다니고 있다고 온 여러분들 방안을 지금 가득 채우고 있어. 눈에 안 보일 뿐이지. 근데 그 신호를 수학적으로 어떤 식으로 나타내냐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앰플리튜드에다가 AT에다가 뭐 코사인 2파이 F T 플러스 세타 T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이렇게 뭐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뭐 똑같은 얘기예요. 사인이나 이 수업 시간에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똑같아. 그래서 뭐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AT에다가 또는 사인의 2파이 FT에다가 플러스 세타 T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요. 뭐 두 개 똑같은 얘기야. 코사인이나 사인은 결국은 뭐만 다르냐면 페이즈만 다른 거거든. 180, 90도 빠르냐 느리냐 이것만 달라지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이렇게 달라지는 건 없고.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이 세상이 날아다니는 신호, 어?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AT에다가 뭐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세타 T 이렇게 되는지 아니면은 AT에다 사인의 2파이 FT 플러스 세타 T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그리고 이렇게 잘 봐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면은 우리가 뭔가를 여기에서 모든 신호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으니까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거는 이 부분 앰플리튜드를 변화하든지 아니면 이쪽 프리퀀시를 변화하든지 이 페이즈를 변화하든지 요 세 가지밖에 없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그 세 가지를 다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앰플리튜드를 변화하는 거 다른 건 다 고정시키고 이걸 우리가 AM이라고 그래. AM. 그 다음에 프리퀀시를 변화하는 걸 FM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 페이즈를 변화시키는 걸 PM이라고 그래. PM. 그 방법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세 가지밖에 없는 거야 이게. 왜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 가지밖에 안 배우느냐? 이게 AM, FM, PM밖에 안 배우느냐 하면은 우리가 세상에 날아다니는 신호를 수식으로 나타냈을 때, 요 방법밖에 없거든. 요 세 가지 방법밖에 없어. 요걸 벗어나는 방법이 없다고. 우리가 아는 방법으로는. 어? 저기 뭐 안드로메다에 살고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에 살고 있는 외계인들은 아는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지구인들은 요거밖에는 몰라. 어? 페이즈 아니 앰플리튜드, 프리퀀시, 페이즈 요 세 가지. 그러니까 그 세 가지를 뭔가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정보에 따라서 뭔가 변화시키는 그거밖에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AM, FM, PM 요 세 가지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걸 이제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크게 보면은 요 방법들을 우리가 아날로그 통신이라고 그래. 아날로그 통신.
아날로그, 아날로그 통신인데, 그 디지털 통신은 그러면 안 하느냐? 디지털 통신은 2학기 때 디지털, 그러니까 디지털을 한다는 건 결국 우리가 이제 샘플링 시어리에서 배웠지만은, 표본화 정리에서 배웠지만 어떻게 한다고?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꾼 다음에 뭔가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내가 여보세요 얘기하면, 여보세요 내가 얘기를 하면은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뭐 말을 하면은 이게 아날로그 신호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신호들은 다 아날로그 신호야.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한 신호들은 다 아날로그 신호라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다 아날로그 신호야. 어? 아날로그 신호인데, 그럼 디지털은 언제 하느냐? 디지털은 어디 있냐면은 여러분들 핸드폰 내에 있어. 핸드폰 내에, 컴퓨터 내에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이제 뭐 이게 여보세요 얘기해서 내가 뭐 친구하고 직접 얘기를 한다면은 아날로그 통신의 일종이지. 그냥 내가 말한 거가 내 입으로 나와서 신호가 뭔가 나와서 음파라는 게 나와서 친구의 귀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거는 이제 아날로그 신호가 나와서 아날로그로 바로 받아들이는 건데, 문제는 이 아날로그로 하면은 이제 또 뭐 뭔가 문제점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다 디지털 기기를 쓰고 있잖아. 뭐 핸드폰도 그러고 여러분들 가지고 다니는 전자기기 중에 이제는 아날로그는 거의 없어요. 이제 거의 찾기가 힘이 들어. 모든 게 다 디지털이라고. 컴퓨터나 뭐 여러분들 뭐 요즘은 뭐야 뭐 이어폰 이런 것도 다 디지털이지. 블루투스를 다 쓰니까. 뭐 귀에 꽂고 뭐 이게 뭐냐 선으로 있는 와이어드 된 뭐 이어폰은 뭐 그거는 뭐 디지털이 아니지. 그냥 아날로그 신호를 그대로 전달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요즘 뭐 다 뭐 무선 뭐 이렇게 이어폰 같은 거 쓰면은 다 이게 디지털로 다 바꿔서 블루투스로 통신하는 거거든. 010으로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010으로 바꿔서 한다는 게 자체가 디지털로 바꿔서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건데, 뭐 요거는 아날로그 통신을 우리가 배울 거고, 그래서 뭐 2학기에 비해서 우리가 1학기 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뭐 이게 그 양이 좀 작아요. 작아. 이게 뭐 AM, FM, PM 이 세 가지로 하니까 뭔가 막 다른 것 같은데, 사실은 AM만 배우면은 뭐 다 할 수 있어. FM이나 PM은 금방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게 늘 이게 좀 고민인데, 1학기 때 1학기 범위가 좀 작아서 이게 좀 2학기를 좀 땡겨왔으면 좋겠는데, 2학기에는 해야 될 게 많거든. 좀 땡겨왔으면 좋겠는데, 또 뭐 2학기는 일단 디지털 통신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디지털을 파트를 가져오기는 힘이 들고, 그래서 내 생각에는 작아서 이걸 좀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거 매트랩 실습으로 좀 병행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뭐 어차피 시간도 남고 이거 다 하기는 좀 그렇고, 뭐 그렇다고 이론만 계속 하기는 좀 약간 뭐 여러분한테도 좀 별로 도움도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걸 좀 매트랩 실습을, 원래는 내가 이게 오프라인으로 하면은 뭐 이게 SDR이라는 거, 혹시 SDR이라는 거 들어봤네? SDR 소프트웨어, 이게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라디오라고 하고 해서 뭐 내가 잠깐 보여줄게 이게 뭐 하는 건지. 보통 요런 것들이 여기에서 이게 전파를, 여기 안테나잖아. 이게 안테나에서 받아서 여기서 뭔가를 처리하는 거야. 여기서 뭔가 CPU처럼 뭔가를 처리해서 계산해서 막 받아들일 수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이제 또 다른 SDR은 요것도 안테나고, 여기서 이제 뭐 처리를 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데, 그 SDR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SDR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라디오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뭐 핸드폰이나 아니면 뭐 블루투스나 이런 것들하고 좀 다른 건 뭐냐면, 그런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것들은 대부분 다 고정이 돼 있어. 그 프리퀀시 영역이라는 게 고정이 돼 있는 상태인데, 이거는 계산으로 그걸 커버하겠다는 거야. 하드웨어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그걸 처리를 하겠다는 거야. 그럼 물론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되겠지.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하드웨어가 훨씬 대부분 빠르니까 소프트웨어는 그냥 그 프로그램 따라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해서 뭐 좀 실습을 해보려고 했는데, 보니까 뭐 이번 학기도 뭐 어차피 또
실습하기는 힘들 것 같고, 그렇다고 내가 이걸 뭐 다 보낼 수는 없고, 그래서 뭐 그냥 매트랩으로 뭐 실습을 좀 일단 좀 대체를 뭐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사실 들어. 이게 또 하드웨어를 또 보니까 이게 내가 몇 번 뭐 이게 뭐 프로그램을 좀 깔아보니까 이게 또 그 동작시키려면은 이 SDR 요걸 동작시키려면은 뭔가 뭐 프로그램을 깔아야 돼. 인스톨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해보니까 또 좀 잘 안 되더라고 생각보다. 되는 건 좀 비싸고. 내가 두 번째 보여준 거 요거는 그 작은 거 아까 요거 보여준 거 요거는 그 작은 거 요거 보여준 거 요거는 뭐 좀 싼데 요거는 한 10만 원, 10만 원 안 하나? 10만 원까지는 안 하고 뭐 한 5, 6만 원 하겠네. 요거는 뭐 한 20만 원 해. 그러니까 요걸 내가 다 주기는 좀 힘들고. 그러니까 큰 거는 좀 잘 설치가 되는데 작은 거는 좀 잘 안 되더라고. 하여튼 그래서 일단 뭐 매트릭 실습을 좀 병행하는 차원에서 뭐 일단 좀 진행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하여튼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일단 그렇고. 그래서 뭐, 뭐 잠깐만 조금만 해봅시다. 뭐 이거.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 강의 자료 내가 이제 뭐 그때 뭐 얘기했었는데 뭐 이렇게 메시지로 보냈었는데 요 프린트해서 오라고. 뭐 혹시 프린트 안 한 사람 있으면은 요 뭐 일단 요 내가 녹화를 해서 올릴 테니까 그거 보고 뭐 따라해서 해도 괜찮고 뭐 하세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게 처음에 이제 되게 요약인데 이 부분은 요약 일단 신용 시스템 그 요약하기 전에 이제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 내가 요약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라고 하기도 하고 보통 커뮤니케이션스라고 하면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 돼. 이렇게 s를 붙이면은 주로 보통 이게 커뮤니케이션스가 붙이면은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주로 얘기하는 엔지니어링에서 쓰는 것들. 그래서 뭐 나도 이제 박사를 이제 해외에서 했었는데 그때 보니까 뭐 이렇게 수강 신청을 한다고 그때 박사할 때 수강 신청한다고 이게 뭐 통신 과목을 들어야 되겠다 해서 뭐 이렇게 그 학교에서 막 이렇게 찾아보니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돼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런 과목을 신청할까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다 보니까 이게 신문 방송학과 뭐 이런 학과에서 하는 것들이라고. 그러니까 공학에서 하는 거는 커뮤니케이션스에서 S를 붙이고 그쪽 뭐 이렇게 미디어나 뭐 이런 쪽에서 하는 것들 신문 방송학과에 하는 거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주로 얘기하더라고. 아니면 뭐 이렇게 소통하고 하는 그런 것들 우리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상담하고 하는 그런 것들에서 하는 것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러고 뭐 그래서 좀 약간 그게 좀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인트로덕션 하면 인트로덕션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에 대해서는 인트로덕션인데 보통 학생들 여기 뭘 정리하면은 뭐 영어 수업은 아닌데 이 오버를 많이 적어 오버. 근데 오버 하면 안 돼. 이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의 인트로덕션이 아니라 인트로덕션은 introduce to 해야 돼. introduce to 뭐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에 대해서 introduction을 to 뭐에 대해서 우리가 한다 할 때 이게 introduction to로 적어야 돼 이게. 뭐 영수만 아니니까 뭐 지나갑시다. 그래서 보면은 전자공학에서 말하는 처음에 보면은 통신이라는 게 뭐냐? 전자공학에서 말하는 통신이라는 게 뭐냐? 뭐 통신공학이 뭐냐? 뭐 통신공학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전자공학에서 말하는 통신 아니면 통신공학 아니면 통신 시스템 뭐 이렇게 다 될 수 있겠네. 그다음 통신 시스템의 수학적 모델. 그러니까 통신이라는 게 눈에 안 보이잖아. 뭐 다 마찬가지야 이게. 뭘 하든지 뭐 공학을 하든지 아니면 과학을 하든지 뭐 모든 것들이 다 바탕이 뭐가 되냐면 수학이 바탕이 된다고. 수학 바탕이 돼. 그래서 보면은 3학년 때 보면은 대부분 과목들이 뭐 이렇게 전자회로나 뭐 반도체 공학이나 뭐 통신공학이나 뭐 제어공학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새로 뭔가를 이제 뭐 본격적으로 3학년 때 보면은 이게 전자공학과 과목들이 많이 시작이 되는데 이게 다 대부분 다 수학을 바탕으로 해. 수학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말로만 하는 것들은 거의 의미가 없어. 전자과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 수학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고, 뭐 나도 이걸 보다 보니까 요즘 뭐 수포자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 수포자. 수학을 포기했다라고 이렇게 하던데, 수학을 포기하면은 이 전자과에서 이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좀 웬만하면은 내가 굉장히 쉽게 할 테니까, 쉽게 할 테니까 이걸 좀 나는 뭐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굉장히 내가 쉽게 해서 어느 정도는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좀 뭐 고등학교 때 수학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이러면 안 되고, 이러면 안 돼 이거. 어느 정도 따라와야 돼. 내가 뭐 따라올 정도로 좀 쉽게 뭐 너무 어려운 개념은 내가 안 들어갈 테니까. 그래서 그리고 그다음에 통신 시스템에서의 이게 당점이 이게 이거구나. 요 밑에 거부터 해봅시다. 밑에 게 더 중요한 거니까. 통신 시스템에서 또 4번 보면 통신 시스템에서 중요한 두 가지 이제 지표가 있어. 지표. 어떤 걸 우리가 볼 거냐. 통신 시스템에서 뭔가 두 가지 그 지표라고 볼 수도 있고 관점이라고 볼 수도 있지. 그래서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두 가지 관점,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이 통신 시스템을 이제 바라볼 거냐 하는 거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뭐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이제 이게 이 어떤 관점이냐면은 두 가지 밴드위스라는 거, 밴드위스라는 거, 얼만큼 대역을 차지하느냐라는 건데, 이 프리퀀시 대역을 얼만큼 차지하느냐. 그 왜 중요하면 이게 돈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 머니랑 돈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밴드위스랑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파워라는 게 중요해요. 파워. 얼마나 내가 이 전력을 소모하느냐, 어떤 걸 구현을 하는데 얼만큼 내가 파워를 소모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래서 요 파워, 이거는 이제 배터리랑 상관인 거지. 배터리. 그러니까 배터리가 뭐 여러분도 알겠지만 핸드폰에 여러분들 만약에 뭐 지금은 집에 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학교를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하루에 한 번 충전하는 거야. 뭐 어떻게 뭐 괜찮아. 뭐 집에 가서 잘 때 충전하면 되니까. 근데 이게 배터리가 뭐 파워를 너무 많이 소모하면은 배터리가 빨리 닳는 거잖아, 이게. 그 배터리가 빨리 닳으니까 어떻게 자주 충전해 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배터리가 너무 많이 닳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조절하는 것들이 돼야 되고, 그다음 아날로그 통신과 디지털 통신의 차이와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장단점이라 하면은 영어로 하면 트레이드 오프가 되겠지. 그래서 뭐,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이 트레이드 오프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해. 이 트레이드 오프. 트레이드 오프. 공학이 뭐냐? 공학이 뭐냐? 공학. 나보고 누가 나한테 주교수 당신이 생각할 때 공학이 뭐라고 생각하냐고 나한테 물어보면은 내가 대답하기에는 내가 딱 대답하려면은 트레이드 오프를 배우는 거. 어떤 거에 대해서 A라는 거에 대해서 트레이드 오프, 이게 무조건 어떤 것들을 보면은 장점과 단점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어떤 현상을 보면은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을 우리가 어떤 걸 더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장점을 극대화할 거냐 아니면 단점을 최소화할 거냐 요런 관점에서 뭔가를 접근을 하게 되는데, 이 장단점, 이 결국 공학이라는 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그런 거야. 뭐 다른 사람은 다르게 할 수 있어. 뭐 트레이드 오프를 배우는 학문이라고, 뭐 나는 그렇게 생각해. 뭐 다른 사람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잠깐만 내가 뭐 좀 가져와야 돼.
쏘리 내가 뭐 좀 물 좀 가져온다고. 그래서 공학이라는 게 뭐냐 하면 트레이드 오프를 배우는 학문이라고 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한다라고 하면 그게 반드시 좋은 측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측면도 가지고 있거든.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어, 그내 뭐 어떤 사람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활발하다 아니면 뭐 내 얘기를 해보자. 그러니까 나도 내 성격 중에서 뭔가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일 텐데 성격을 뭐 대부분 다 뭐 성격이 뭐 가지고 있잖아. 어떤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은 잘 어울린다든지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 하나만 뭐 파고 외골수적으로 한다든지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근데 나는 주로 이렇게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는 걸 그렇게 잘은 못하거든. 그냥 뭐 그러니까 하나 가지고 막 이렇게 뭐 뭔가를 파고 들어가는 성격은 잘 되는데 그런 성격이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을 수 있어.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거든지 뭔가 하나를 파고 들어가면 학문적으로 뭔가 공부를 하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그런 성격이 굉장히 좋아. 좋은데 이게 다른 사람들과 굉장히 어울려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사회적으로 뭔가를 성취를 해야 되는지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게 좀 약간 불리하거든. 그러니까 똑같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성질인데 주민철이가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질인데 그게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단점이 될 수 있다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야. 모든 게 다 장점만 있는 시스템은 없고 모든 게 다 단점만 있는 시스템도 없다고.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아. 모든 것들이 다 장점과 단점이 다 존재한다고. 어떤 거를 사회적으로 더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지게 되는데 그래서 뭐 하여튼 트레이드 오프에 대해서 이제 얘기 될 거고 그다음 아까 뭐 얘기했던 거 통신 시스템의 여기는 아까 뭐 잠깐 얘기했는 변조라는 거 변조 그러니까 모듈레이션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신호를 바꾸는 걸 얘기하는 건데 뭐야 이게 왜 안 돼? 잠깐만. 이게 내가 안 올렸나? 음, 잠깐만 이게 좀 이상해. 지금 내가 뭐 적었는데 이게 안 되네. 잠깐만 이거 뭐 내가 적었는데 이게 안 나와서 다시 이거 내가 강의 자료 안 올렸어 이거? 내 인트로덕션 이거 올린 걸로 내가 생각했었는데 잠깐만 내가 한번 다시 볼게. 맞네. 내가 좀 엉뚱한 거 지금 DSP하고 헷갈려가지고 내가 디지털 신호 처리하는데 그 강의 자료를 올리고 내가 지금 있었네. 아 하여튼 뭐 미안. 근데 왜 이렇게 어 바보같이 하는지 모르겠네. 어 이게 그러면 내가 지금 잠깐 그냥 오늘은 그러면은 요까지만 합시다 그냥. 내가 이거 지금 보니까 이게 내가 지금 계속 나가려고 그랬는데 강의 자료가 안 올라와 있으니까 어 이거 뭐 다시 올리고 하면 또 여러분들 프린트하고 하기가 좀 힘이 드니까 하여튼 오늘 요까지만 합시다 그냥. 오늘은 좀 더 나가려고 했는데 아니 미안하고 나는 올린 줄 알고 있었는데 나 보니까 지금 엉뚱한 자료를 내가 그걸 올려놨구나. 하여튼 미안하고 뭐 하여튼 오늘은 요까지만 하고 어 뭐 금요일 날 배웁시다. 금요일 날 봅시다. 혹시 뭐 질문 있나 질문 있으면 얘기해줘요. 뭐 교수님, 예, 예, 그 매틀랩은 이제 각자 컴퓨터에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지. 하려면은 설치해야지.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그 먼저 설치를 좀 해봐요 이거 컴퓨터에서 뭐. 내가 이걸 사실 나도 뭐 이론으로만 하면은 제일 쉬워 이게. 근데 뭐 좀 그래도 뭔가 좀
뭐 얘기도 하고 하려면은 좀 뭔가 좀 올라와야 되니까 뭔가 좀 해보려면은 뭐 매트랩 했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아니, 그렇고 뭐 하여튼 강의가 보니까 내가 뭐 이 강의 왜 이렇게 조금밖에 신청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내 강의가 내 지원할 게 굉장히 높아. 강의 평가는. 근데 왜 이런지 모르겠네. DSP는 그냥 50명 찾던데 이거는 뭐 한 30명 도 안 되네. 하여튼 뭐 시간이 겹치는지 뭐 하여튼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 나름대로는 수업에 굉장히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뭐 강의 평가도 내가 뭐 자랑은 아니지만 내가 뭐 지난 학기에 뭐 2% 안에 들어서 학교에서 나름대로 노력해. 뭐 이상하게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하여튼 믿고 좀 가봅시다 뭐.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내가 뭐 좀 미안하고 좀 다른 거 잘못 올려가지고 이렇게 돼버렸네. 하여튼 그러면은 목요일날 금요일날 봅시다. 뭐 다른 질문 없으면은. 예. 하여튼 수고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